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네, 먼저 최진정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추석 때 조금 쉬고요. 새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멜콩TV 30만 됐잖아요. 예. 100만 쭉 한번 달려보시죠. 좋았습니다. 좋은데요? 네. 예, 그리고 박소영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30만 명도 돌파하고 기분 좋은 날인데 그 사이에 저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쵸? 뭐 이제 뭐 여러분 하루 아침에 10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오, 오늘 아침 보니까 15도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선선하더라고. 완전히 선선하더라고요. 반팔 네. 입기가 이제 쉽지 않은. 네. 이제 좋습니다.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면 네. 진짜 오늘 감기 걸리십니다. 감기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 장 PD, 멋쟁이 장 PD 반팔입니다. 뜨거운 청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젊잖아요. 그래요. 예. 우리 젊은 방송, 우리 멜콩TV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에너지 빵빵 터뜨려야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그 최재형 제가 최재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이 본인이 신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네. 열린다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일들을 다루는 거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법무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국방부 수사심의위원으로 실제로 해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다투거든요. 예. 아마 오늘도 한 250명 정도 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풀에서 아마 15분 정도 해서 아마 법조인들도 이제 변호사 뭐 좌우할 것 없이 여러 명 법조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법조인들도 수사심의위원회란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 네. 또 만들어진 취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법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을 담아서 검찰의 편파성이라든가 독단성 이런 부분을 견제해주기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위원장을 비롯한 15분이 기록을 열심히 살피고 그걸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했던 최재형 목사 측 그리고 또 검찰 측 양측이 나와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서면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네. 한 30매 정도 조금 덜 되는 분량으로 본인들이 뭐 좀 웃겨. 나한테 죄 있어. 뭐 이런 주장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본인이 죄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좀 이상하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석원 전 검찰청장이 이원석 검찰청장이 이런 거 안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연필만 깎다가 그러니까. 깎아야 될 때는 결제할 때는 결제 안 하고 엉뚱하게 결제를 안 하고 이런 어이없는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원석 총장은 안 해도 될 걸 괜히 긁어부스럼을 네. 만든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가 나가면서 사인하고 그렇죠. 지선에서 딱 끊고 나가야지. 그때 지금 현 검찰청장한테 그냥 또 공을 넘긴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종교를 안 똑같아요, 시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여기다가 던져놓고 네. 자기 책임 회피하겠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목사가 30매 정도 이내 자기가 이제 죄가 있다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고 지금 본인이 죄가 있다고 자기가 죄가 있어야 김건희 여사도 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4가지죠. 네, 처음에 제일 핵심이 이른바 네. 김영란법, 네. 부정청탁금지법, 그 그렇죠.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건 네. 뭐냐면은 안에 사실은 지가 이렇게 뭘 주고 뭐 하려고 야 내가 진짜 네 아버지 친구인데 뭐 별별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그 청와대 접근을 경호처를 했죠. 네. 뚫고 들어가는 것이 네.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죄. 맞아요. 그리고
그 주거 침입도 있습니다. 뭐냐 맞아요. 하면은 주거 침입. 우리가 상가라고 하지만 상가에 절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주거 침입이거든요. 네. 그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거 침입되고 그것 외에도 이제 저희가 국가보안법으로 또 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 네. 근데 이번에 그것까지는 포함된 안 되고 그거는 안 또 하고. 명예훼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오늘 최종적인 결과 아마 이게 저도 보면은 밥 안 먹고 진짜 빡세게 기록을 보고 토론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도 2시부터 해서 8시인가에 결론을 그래요? 내렸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예, 그래서 저도 밤 깜깜할 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근데 했는데 또 하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무보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거마빈 주는데 많이 네. 주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네.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지 참 근데 이게 한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본인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거 완전 웃기는 거지. 제가 진짜. 피의자니까 저를 좀 잡아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처음에는 네. 그 우리 그 서울의 소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들이 예, 서울의 예. 소리에서 그 디올 그 파우치 돈 대고 돈 됐잖아요. 휴대폰 이것도 네, 몰카하는 것도 예. 다 맞아요. 해서 다 그거 돼가지고 해준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예. 해놓고 하루 이틀도 안 하고 푹 묵혀 있다가 그치. 대선 때탁 터뜨린 총선, 거잖아요. 총선 전에. 아, 예, 총선 전에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거고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게 이제 수사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나 그거 청탁하러 간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지금 무혐의 나니까 아니야 그때 청탁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웬 댕댕이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건 상관없는 거야. 네. 그렇죠? 결과는 그냥 네. 김건희 여사를 유죄 판결 받게 만들려고 하는 음. 걸 그걸 그냥 딱 기정사실화 해놓고 계속 말이 바뀌어. 김건희 여사에게 유죄의 올가미를 씌워야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악영향이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재형 이자는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부터 뭐 김건희 여사 아버지 고향 뭐 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그죠? 판 짠 거죠. 처음부터 판을 짜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올가미를 덫을 놓은 거죠 덫을 놓은 그 거죠. 덫을 놓고 정말 목사라는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은 네. 정말 자기 친구 그래서 목사 호소인이라고 하죠.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목사 호소인. 목사 호소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 어릴 때 친구 맞아요.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은 일찍 사망한 자기 친구의 딸에게 이렇게 아유, 올가미를 맨다는 게 그게 아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수렁에 빠져도 건져줘야 되는 네. 게 그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수렁으로 그냥 밀어 넣고 있잖아요. 아, 이게 무슨 지인이야. 아니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네. 성직자 맞아요? 이러니까 아, 네. 맞아. 아 맞다고 어디서 저기 목사 안수 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게 그게 뭔 성직자냐고. 그치. 맞아요. 풀어주는 게 죄를 사해주고 하는 어. 역할이 딱 그. 아, 조- 그 얘기잖아요. 네. 실족한 사람이.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실족한 사람 실족한 건져주는 게 사람을 건져주는 목사지. 목사지. 조배석 의원님 제가 로고스에서 같이 계셨던 아, 아주 그래. 존경하는 크리스찬이십니다. 네. 예. 엄청 열심히 지금. 예. 근데 조배수 의원이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 위원이다 이 얘기도 또 하셨잖아요. 네. 지금 네. 이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그 국회를 통과해서 네. 지금 이제 법률안 제2요구권 대통령의 네. 제2요구권으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3자 공정한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야권이 계속 반대를 하면은 네. 쉽게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오면 계속 거부할 수 거부할 있는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위헌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 결국은 이제 행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그 권력 분립이란 취지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법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야죠. 그게 내가 당연한 것 같아. 피고인으로 해서 재판을 받는데 내 아버지가 재판하면 그게 그렇죠. 심판관이면 안 되죠. 공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들이 법 만들어 놓고 지들이
그 특검을 지들 손으로 임명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문희만 어떻게 보면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최종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맞아요. 되는 것이고 네. 인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를 또 임명받으면 검사는 다 그 임명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렇듯이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지들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가 도장 찍은 사람한테 특검을 시키려고 하니까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네. 어떤 자연법 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위헌이고 위법하고 그리고 위헌이고 위법한 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고 오히려 의무다. 왜냐? 네. 헌법수호권자는 헌법수호 의무자는 헌법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하는 짓은 늘 이래요. 대장동 변호사들 다 국회의원 시키고 그렇죠? 늘 하는 짓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변호사비는 안 주고 그렇지 변호사비는 또 누가 딴 사람이 내고 진짜. 딴 사람이 또 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러네. 않았어요? 참 대단해. 네. 예. 이게 뭐 능력들이 좋아. 이재명식의 저수지, 저수지 공장. 아. 그러니까 진짜. 현찰로 바로 안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도대체 그 이재명식의 그 저수지에는 서로 신세지고 뭐 서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권 예, 카르텔이죠. 그래서 뭐 자기 분리할 때 그거 갖다 써먹고 꺼냈다. 이 카드 써놨다. 저 카드 네. 꺼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은 음. 지금 이제 위헌이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내용이 정말 많죠. 그리고 처음 냈을 때도 위헌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입 가격, 네. 더 위헌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검이란 것은 보충적이고 최후 수단이어야 되는데, 네. 최후 수단 보충이 아니고 최우선 수단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물건 한번 사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까? 왜 세상을 거꾸로 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한번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지고 대통령 한번 탄핵시켜 보더니 아주 자신감이 붙었어. 재미 붙였어. 네, 재미 붙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툭하면 특검이고 툭하면 그냥 탄핵이래.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 야권 세력이 7, 8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어떤 짜릿한 유혹을 지금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마약 같은 겁니다. 탄핵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 혁명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짜릿하지만 후유증이 엄청 오래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마약의 최종 결말은 뭐죠? 파멸입니다. 파멸이죠. 파멸입니다. 네. 네, 그리고 파멸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동안 5년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도 겪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후퇴했어요. 아하. 여러 가지로 지금 대북 저희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련된 이런 공산달들 대공 수사권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무너뜨려서 뭐 오히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지금 상권 분립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결국 그게 어떻습니까?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네. 권력 분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플라톤의 그 리바이어던 국가 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네.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좁혀는 데 쓰니까 그렇지. 그거를 허리를 세 조각으로 똑똑똑똑 부러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견제하라고. 입법부, 행정부, 네. 사법부 그 논리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도 제일 먼저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공산주의로 하면서 모든 위원회, 수령이 있고 그 당이 모든 걸 가지고 가면서 모든 거를 입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이 아니고 모든 거를 지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들 밑에 있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공화국이 된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모든 것을 민주란 어떤 그 미명하에 법치를 갈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 이 특검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계속 그럴 건데.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위헌이라는 거죠? 최상병 특검이요? 예. 아니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다 수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도 나온 것도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검찰 판결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 외에도 다 팩트는 다 밝혀졌어요. 수사는 왜 하죠? 팩트를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만들어 놓고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10년을 우려먹으면서 네. 무슨 진실규명위원회 하는데 네. 뭐가 나옵니까? 그저 거기에 있는 그 세월호 그 죽은 억울한 아이들 피해 엄마들이라고 네. 뭐 아빠라고 해놓고는 입에도 담기 그렇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네, 알죠. 광화문 앞에서 네. 그 집 지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 진실 규명한다고 해놓고 돈 빼먹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비즈니스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런데 쓸 돈들을 네. 10년 동안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돈을 차라리 정말 그 희생된 가족들 네. 있잖아요. 차라리 그 희생된 가족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네. 더 낫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제사에 그거는 관심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제사에 관심. 제밥에 맞아요. 실제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멸콩TV에서 왜 제사에 관심이 없냐. 네. 실제로 제사 날 안 갔어. 최상병 연결식 안 날. 갔어요. 본인들도 안 갔어요. 네,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그 대표라는 다 가서 추모를 네. 했어. 그런데 총리도 민주당은 네. 민주당 당 대표부터 아무도 안 안 갔고 갔어요. 그때 그 오 무슨 의원 소방서 출신인 비례대표 젊은 오영환 의원만 갔어요. 본인이 남 같지 않으니까. 그래놓고는 이번 총선 때 내 민주당 이런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별 의미 없다고 해서 공천 신청도 안 했어. 맞아요. 예. 오영환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모 한해 무슨 개소리 하면서 최상병 특검한다는 말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결국은 그냥 기승전결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시키려고 탄핵. 하는 거에 다 엮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떠들면은 국민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 뭐가 있는 아직도 지금 뭐가 있는 줄 아는 사람 네. 있어? 그쵸? 네. 아직도 뭐가 있는 줄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사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 정도 시점 이번 여름 정도면은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서의 최종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그 정도가 안 된다? 압수수색을 언제 했는데 작년 말인가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그거 네. 분석해가지고 결과 내는 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이미 그 서울 그 경북 경찰청에서는 이미 다 수사를 해가지고 네. 기소할 건 기소하고 불기소는 다 끝냈고 지금 공수처에서 그 수사한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통신 내역까지도 다 탈탈 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도대체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저는 그 대통령 통신 기록까지 그 예. 뒤지는 거 보고 진짜 초유의 사태다 진짜. 예, 그럼요. 예. 대한민국이 정말 대통령까지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막강한 힘이야. 그래서 진짜. 공수처가 왜 저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가 없는 거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 나올 때. 빌공자, 손수자, 공수처란 거 아니에요. 맹탕이군요, 맹탕. 근데 아니요.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거 하나 해냈긴 해냈어. 뭐 했죠 그때? 광노현이 보냈잖아. 조희연. 조희연, 조희연. 예, 조희연 보냈잖아요. 아니, 조희연. 원래 공수처 1호 사건이 진짜 웃겨요. 조희연이었거든요. 네. 조희연 저희가 보냈- 그때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이어갖고 저희 공수처 앞에 가서도 막 기자회견하고 예. 그랬거든요. 조희연. 아니, 예. 아, 코미디야, 코미디. 그 말씀하시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어쩌고 수상에 찾아봤더니 결국 드루킹으로 김경수가 나가. 그러니까 아니 얘네는 지네가 만들어놓은 덫에 자기네들이 걸려드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수처 만들어놨잖아요. 네. 공수처로 몇몇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아. 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법률안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세 가지인데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그 앞에 김건희 특검법 또 하나 있죠. 그리고 하나가 지역화폐법. 지역화폐법. 이건 뭐 진짜 이 이거 지역화폐법 이야기하는 순간 쉽게 하면 네. 25만 원 현찰이 아닙니다.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 네, 뭐 이런 이거 걸로 지역 하는데 화폐를 주죠. 이거 저 성남에서 전에 있었던 코나아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의 경영상 응.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나이하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관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의혹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이 의혹 덩어리가 지금 언제 이게 또 터지나 지금 뭐 이재명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나이 가지고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터지기 시작하면 아니 끝내줄 것 같아.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국민 개개인에게 통장으로 쏴주면 안 되나? 왜 이걸 굳이 또 쿠폰 형식의 왜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걸로 이번에 하라고 딱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는 그래. 앞에 양두구육, 앞에서는 양고기 대놓고 그 네. 앞에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국민들한테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플라스틱 카드나 종이로 만들면은 그걸로 하는 수익이 한 1,00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안 쓰면 그와 관련된 낙전 수익 이런 낙전 것들이 수익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누가 있겠어? 누가 있어 최소한 이재명? 뭐 이미 해놨는 코나이나 이런 그렇지. 데에서 벌써 우리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우리한테 달라 하면 거기 또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나이 네. 같은 이런 회사들은 또 주로 보면 운동권 출신들이 네.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그 성남시에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돕고 막 예. 그랬던 그 무슨 뭐 마수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요. 예, 예. 이재명 뭐 할 때마다 이벤트 하고 성남시 행사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코나이 뭐 상무인가 뭐로 갔다는 거 맞아요. 한 아니에요? 사람 갔다고 네. 들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예, 그래서 예, 예. 하여튼 뭐 거기에 처음부터 구성되는 코나이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운영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시장 지금 이재명 전 시장 때부터 해서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파보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앞으로 이게 참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나이에 대해서는 네.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그렇죠. 네. 새로운 국면으로 또 새로운 우리 가요. 우리 죄명이 또 죄명이의 죄명 추가. 죄명이의 죄명이 하나 추가될 수도 추가될 있고요. 수 있어요. 야. 네. 참고로 지금 그 지역화폐법과 관련되는 예산이 13조라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윤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도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그 신한울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네, 4호기가 네. 되는데 그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진행하다가 맞아요. 네. 문재인 때 중단이 스탑시켰잖아요.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데 그거 공사비가 11조 7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신한울 3, 4호기 짓는 돈 하고도 1조 5천억이 남는 맞아. 돈이 13조란 돈이에요. 그걸 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누구 돈에 어떻게 놓는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진짜 이 아니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원전 스탑 시켜갖고 손해 본 게 엄청나잖아요. 예, 예. 지금 사실 몇 년 동안 예. 그 손해도 막대한데 네. 거기다가 이 13조를 갖다가 원전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쵸? 네.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돈을 네, 갖다가 그 돈을 해가지고 네. 그냥 먹고 노는데 그냥 써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젊은 층들도 청년들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 그냥 선심성으로 25만 원 주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 빚이 지금 1,000조를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부인데 이걸 갖다 13조 그러니까 1,000조를 빚을 져놓으니까 13조를 웃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들으셨죠? 네. 그 지금 전라남도 곡성, 영광 뭐 이런데 지금 군수 뽑고 있잖아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거기 가가지고 네. 민주당 지들 뽑아주면은 거기서 최고위원 회의하고 막 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1인당 25만 원 넘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 팔고 있대요. 거기 가서요? 네. 아이고 진짜. 여기 선거 캠페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이 걔네들이 할 게 그거밖에 없나 돈 네. 뿌리는 거. 아니 솔직히 해서 2020년도에요. 네. 총선할 때도 딱 그 총선 바로 전에 선심성으로 돈 뿌렸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참 사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참 존중하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지율이 떨어져도 선거는 막- 정말 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노니까 이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힘 쪽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음. 유니스 의원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냐 스마트 포퓰리즘. 네. 일정 부분은 정말 타겟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돈을 조금 쓸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건 좀 어떤 시범 사업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지지율을 좀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저희는 뭐 정말 낭비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민주당 때문에 낭비됐던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을 딱 그 돈을 확보해가지고 그걸로 도와주겠다. 뭐 이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런 건 어떨까요? 뭐가 이재명이 있을까요? 이번에 네. 그 11월 15일 날 유죄 받아서 확정되면은 400억? 예, 425억. 네. 예. 그 돈 토해내잖아. 토해내는 거 그것 좀 국민들한테 좀 나눠주는 한 사람한테 몰아줄까요? 그러면 다음 그냥 대선 바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지들 좀 돈 좀 내고 좀 돈 좀 남의 돈 국가 돈으로 지들이 생색을 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잘못은 그거야. 나 국가 돈으로 갖다가 지들이 생색내는 거. 예. 참 이거 좌파들은. 국민들 혈세 모아놓은 그 돈으로 네. 자기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선심 쓰듯이 다 뿌리면서 매표 행위에 가까운
이런 어떤 정치 퍼포먼스를 하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인가 너무 안타까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2년 구형을 때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형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난데없이 임종석이라는 자가 통일하지 말자. 통일하지 말자.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9월 19일인데요. 저 목포에서 있었던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이라고 그 자리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그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임종석이 1989년 임수경 그 북한의 미립국 시키는 총책 기획자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통일 운동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평화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국가보안법 없애자고요. 통일부 해체하자 그럽니다. 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일의 꽃이라고 했죠 임수경. 네. 통일의 꽃을 통일의 똥으로 만들었네. 아,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평생을 통일 운동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라고 했다가 헌신짝 버리듯 네. 한 번에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네, 무슨 보통 사람이 그게 꼼수가 있는 가능한가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네. 통일이란 것이 거의 종교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랬죠. 평생 있던 종교를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교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임종석 보고 주사파가 아닌 참된 자본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김재섭이가 김재섭 의원이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는데요. 원래 임종석은 최대 자본주의를 누려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딸부터. 딸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전 노스웨스턴 나왔는데 바로 그 한 10분 걸어가면 거기에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미국에 있는 파슨 스쿨하고라고 해서 미술과 관련된 양대 학교고 네. 학비만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럼- 시카고 시내 거기에 원룸 하나가 한 200~300만 원이 넘고 월세가. 네. 그러면은 학비하고 하면은 1년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비하고 한 1억 5천 2억은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이가 그 공직에 있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는 거에 그죠, 한 지재산이 6억 6억인가 이가 신고를 했단 그랬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딸이 동안가 그 딸이 거기에서 4년 5년 근무를 학교 다니고 하면은 재산이 탕진했겠네.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난 건지. 그 돈 어디 모르겠는데 났어요? 그런 거 나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임종석 딸이 그 유학하는 비용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마련됐는지 저는 그런 거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정도 공직자들. 어디서 어느 조직이 보내주나? 비서실장. 이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인데 특히 임종석은 저는 좀 뒤를 확실히 파봐야 된다. 임종석은 그러고 그 전대협 의장으로서 전대협은 이제 전국 그 NL 아닙니까? 그렇죠. NL이 이제 NL 내셔널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네. 미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해방 증 민족 해방. 그래서 이제 반전 반핵 양키 고음 아닙니까? 네. 걔네가 했던 게 그래서 지금 탈핵이지만 사실은 반핵이잖아요. 반핵.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반전이라고 하면서 평화 통일 운동이라고 했던 게 자기들이 평생 지고지순한 가치로 해왔는데 북한에서 올 초에 똥돼지가 이국가론 네. 더 이상 민족으로 있는 것들은 안 된다. 전쟁 중인 상태로 두 나라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돌아서 가지고는 그대로 지금 저걸 지령받은 거예요. 지령받은 것 이외에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걸 부정하는 건데 네. 그 부정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었던 주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밖에 없는 거죠. 네. 임종석의 위에. 그분이지 뭐. 그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지령 내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진짜 그날 9월 19일 날 목포에서 네.
이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 뭐 이 심포지엄입니까? 네, 뭐 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뭐 그랬다는 여기서 거죠? 그 고휴환이라는 네. 전 통일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이 적대적 두 국가론, 적대적 이 국가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때 남한이 자기들에게 그냥 적대적이다 이거죠. 네. 이 적대적 이 국가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이 작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치. 한 거의 10개월 다 되어서 지금 임종석이가 이 이야기 이슈를 지금 대한민국 전개에 퍼뜨린 건데 그렇죠. 수령 체제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정은을 돕는 거잖아요. 결국은 김정은을 돕고 있는 거지. 사이드에서 지금 돕는 네. 거예요. 김정은이 했었던 발언이 이미 10개월 전의 발언인데 그 발언을 지금에 와가지고 임종석이 이렇게 그것도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북한도 무슨 문제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자기들에게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공세적으로 남북 화해에 협력하자 이렇게 나오고 네.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단절시켜버리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는 그렇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날 그 이 목포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서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뭐 등등이 임종석 발언에 대해서 다 지지하는 어떤 뜻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짠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그러면 다 이게 이런 발언을 그냥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임종석이. 그럼 내부적으로 다 조율이 된 거죠. 네, 굿캅, 배드캅 이렇게 그렇죠. 짰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그리고 이런 그렇죠. 것은 거기에 그냥 짠 하고 임종석이가 네, 던지는 하는 거예요. 것도 단순히 던지는 것이 아니고 네. 미리 자료집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다 그것을 공유한 만든단 거예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분야별로 다 이미 준비를 했다는 것은 네. 이미 거기에서 기조연설에 했던 문재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건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민주당도 여기에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찬반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내란 음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란으로 볼 수도 있죠. 제가 제가 금요일 날 이거 보자마자 YTN 방송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독도 문제, 반일 죽창가 문제 그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독도 떼주려고 하느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했죠. 하지도 않은 얘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게 지 땅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게 미쳤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했는데 38선 이북은 다 북한 거. 일본이 나빠. 임종석이가 나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국토를 참전하는 것이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내란 음모죄라니까. 나는 정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종석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번에 봤더니만 그 자유통일당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네, 고발했더라고요. 네, 아주 저는 이런 거 저는 뭐 너무 그 잘하셨어요. 자유통일당의 어떤 그 강령에 대해서는 저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좀 고발을 하시지. 아 자유통일당이 저기구나. 정광훈 목사님 그쪽인가요? 네. 아, 지금 네. 사실은 지난 한 몇 달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당에서 많이 했죠 고발. 민주당하고 진보당 해산, 정당 해산 맞아요. 심판 네. 뭐 이런 청구도 넣고 이번에 또 자유통일당에서는 임종석도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국민의힘은 조용해. 응? 오히려.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이념 논쟁을 하지 않는지, 이념 논쟁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것인지, 네. 그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임종석이가 얘기했는 게 북한을 그냥 영토조항 없애버리고 북한을 인정하자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기했던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국가보안 네. 폐지.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돌아가셨던 그 백기환 선생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 도포 있고 도포, 검정색 해서 도포 하면은 딱 있고. 왜 찬양 고무를 처벌을 하느냐 이러면서
통일을 하려면은 교류 협력해야 되고 서로 찬양하고 고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없애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저 북한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있는 컨텐츠를 보았다는 이유로 핏덩이 같은 중학생을 그러니까요. 사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중학교 3학년생이었어요. 중학생들을 이게 갖다가 뭡니까? 그 남한 말 썼다 뭐 했다 예, 하는 사람들 오빠라고 다 잡아들이고 하고, 예. 다 지금 수용소 보내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찬양고무죄를 없애라면서 국가보안법 계속 위헌 소송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합헌 판정 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 네. 진짜? 우리가 이거 합헌 판정 이끌어내느냐고 저희도 3년 동안 얼마나 투쟁했어요. 이 보수단체들. 한변, 뭐, 자유민주연구원의 뭐, 유동열 원장, 뭐, 박일환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 진짜 이 국가보안법 지키려고 매번 그랬는데, 이제 또 없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통일을 지금 당장 하려면 네. 통일하려면 가슴이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맞아요. 돈이 이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충격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그 소득 수준이 동독이 네. 서독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그 어떤 독일 국민들이. 생활 수준의 어떤 격차를 맞춘다고. 네. 지금도 사실은 동독은 서독보다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스 오스. 예, 현장에. 조금. 그래서 메르켈 같은 동독 출신이 와서 뭐 수상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생활 수준은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100배는 차이 나죠.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적어졌죠. 또 달라요. 저희하고 예, 맞아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네. 예를 들자면 2030 MZ세대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임종석이가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건 근데 이거 생각이 이해가 안 다르죠. 되는 그건 거예요.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의도가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신 NL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신 NL 신 NL 선언. NL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해방. 민족 해방이거든요. 네. 국가 해방이에요. National Liberation이거든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미국 미국으로부터. 제국주의자로부터 남북을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쪽발이 양키 놈이 뭐 남북을 갈라 뭐 매판 파쇼 뭐 앞세우는 네. 이렇게 분단의 네. 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영인데 북한은 그렇죠. 이시조선이 김시조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해방, 민족 해방은 네. 이식 똥돼지로부터 대한민국 김씨 똥돼지. 예, 김씨 똥돼지로부터 북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게 저는 신 NL 선언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네. 이거 좋은데요, 이거. 네. 그거 좋다. 이거 좋아요. 신 NL. 저는 정말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결국 다 지금 북한한테 어떤 지령을 받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임종석 발언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유추도 가능합니다. 네. 가령 두 국가로 그냥 통일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별거해서 살자 이 주장이잖아요. 서로 뭐 관심 갖지도 말고 뭐 적대적이든지 뭐 어떤지 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갑자기 평양에서 급변 사태가 나가지고 권력 투쟁이 벌어져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을 경우 북한 체제가 일시에 붕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서로 다른 국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개입하면 안 되지. 개입하면 안 되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 땅을 중국 인민해방군한테 내주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종석의 이 발언은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골치 아픈 발언임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쉐쉐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졌을 때에 중국이 들어가서 그랬을 때도 니들이 쉐쉐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베이징 가서도 쉐쉐, 타이완 가셔도 쉐쉐 네. 이런 자세를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의 이 발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통일을 포기하자는 그 내용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한민국 국군의 진입 불가 그리고 그 땅을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든 평화 통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다음 달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 규정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북한이 곰곰이 이러고. 보시면은 지난 1년간을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 임종석은 개인적으로 그냥 돌발적으로 발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종석과 김정은이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거예요. 여전히. 네. 여전히. 아마도 국회에서나 어디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군가가 임종석을 예를 들자면 뭐 청문회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에 소환을 해서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되게 좋겠어요. 김일성 수령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일성 수령 체제를 아직까지도 찬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태영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끝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아유. 예? 그 임종석 부르면 임종석은 먼저 양해를 구하겠지 김정은한테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라. 너무나도 수상해요. 이게 아주 수상합니다. 임종석의 이 국가로는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발언이죠.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이 이슈가 터지고 제가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쪽 그 교수인 한 패널도 저도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네. 그리고 문재인 이쪽 라인은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평화. 옛날에는 그 이재명이도 왜 그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북한에 돈 퍼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로 했겠습니까? 그랬겠죠. 민주당에서는 평화, 대북 사업 이런 게 없으면은 거기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키워가서 파일을 키우려다가 이게 그 동티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민주당은요 이재명은 임종석하고 뭐 생각이 다른 건 아니에요. 네. 북한에 대한. 그런데 임종석이 북한에 더 이쁨 받는 게 싫은 거지. 자기가 더 이쁨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화영하고 막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은 공천도 안 줬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 이 임종석이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로 크는 것 자체가 일단 싫잖아요. 본인 어쨌든 그러니까 둘은 견제를 할 텐데 둘이 하는 짓은 똑같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그러니까요. 똑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건 절대 혼자 하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맞아요. 네. 누군가의 뭐 오더를 받았든지 누군가의 코치나 지령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같이 움직인다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의 작년 발언, 지금 임종석의 이런 발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그다음에 등등. 북한이 하는 거. 북한이 지금 이번에 이제 다음 달 7일에 다음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 논의하는 거. 개헌 논의하는 거. 이것도 다 그러니까 괴가 같네요. 이게 이제 일단은 임종석의 이 발언이 한국 제도권 정치권의 이 이슈 파이팅을 해주는 거죠. 해줌으로써 북한이 다음 달에 북한 체제의 어떤 헌법에서 통일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한국 정치권이 전부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종석이 지금 이런 말을 싸질러 놓으니까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도 기획된 게 아닌가. 기획된 게 아닌 게 아니고 기획한 거죠. 기획한 그렇게 거죠. 기획한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 학교 교수 중에 좌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네. 전직 직전 문재인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맞아요. 것은 맞아요. 그 파급 효과가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뜬금없이 할 리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의 그 비서실장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문재인이었습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잘하면은 일국의 대통령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작자가 헌법에 번위 통일 조항이 있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대통령 선서할 때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선서까지 해야 하는데 갑자기 통일은 잊어라. 네. 통일은 없는 걸로 하자는 이런 헛소리가. 이런 망언을 어떻게 하냐고. 네. 그렇죠? 네. 이건 이건 사실 진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반역이기도 네. 하고 그동안 통일을 염원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욕적인 어떻게 발언입니다. 보면은 이 지금 이렇게 그 북한의 이산가족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통일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분노할 일이에요. 그렇죠. 예. 임종석의 말을. 그래서 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그 우리 탈북인 북한에서 예. 네. 탈북인 단체하고 네.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거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니 이거 탈북민들의 희망과 네.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그렇죠. 그것도 통일운동 했다고 하던 자가 맞아요. 탈북민들은 지금 여기 와서 사는 분들 중에 가족 만나고 싶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비욘드 유토피아 같은 네. 그런 영화에서도 탈북민들 과정들 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가족 없이 사는 분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향후에 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더욱 네.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그거 기억이 너무 나죠.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뜬금없이 왜 일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지난 8.15 때 한 말인데 저는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 8.15 그 스피치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북한 인민일 것이다.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북한은 사람들은 다른 낙이 없대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정말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9.16 그 공동선언했던 기념일에 임종석이가 그러니까 한반도 이국가론 얘기를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 한 다음에 어제 페이스북에 떴었잖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호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할 경우에서 평화가 어디 가냐, 네. 교류가 어디 가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북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했을 때에 북한에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 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거를 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보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에 어떻게든 지들 네트워크가 없겠어. 그거 하면서 받아라라는 그런 제스처라도 했냐고. 아니, 그래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그냥 말뿐이라는 게 뭐냐면 21대 국회에서도요, 북한의 그 북한 주민들의 실상, 특히 여성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있다는 거, 그런 아주 참혹한 상황들을 국회에서 전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민주당은 안 와, 네. 그런 자리는요. 그러면서 지들은 한국에서 여기서 무슨 인권 얘기하고 네. 맨날 페미니즘 얘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선입니다, 위선.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셨고 임종석이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상상을 좀 해보는데 체제가 흔들리나요? 지금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번에 그 폭우 내려가지고 신의주 압록강입니까? 그 네. 하류가 완전히 홍수가 나가 범람을 했잖아요. 거기에 사실 뭐 어떤 보도를 보면 무기 공장이 있는데 아 맞아요. 저 러시아에 보내야 될 무기 공장이 홀라당. 그냥 물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아주 곤란해졌겠는데. 네, 뭐 그러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북한 체제라는 게 사실은 이 투명하고 정보가 공개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한 걸 보면 이미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그냥 반국가 세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보는 대통령에게 다 보고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종석의 발언이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북한 인민들로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동안 지고지순의 가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고 그 노래만 부르면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북한 헌법에서 통일 지워라, 민족 대단결, 남북 교류 협력, 우리 민족끼리 다 삭제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 매체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걸 해가기 위한 빌드업 하기 위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다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인대에서 네. 북한 헌법을 개정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인민들한테 네. 설득해 나갈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통일한다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가 희생됐는데 그 후손들이 또 북한에 살고 있잖아요. 네. 뭐 본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참전해가지고 자기들 말로 치면 이 뭐 조국 해방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통일을 하지 않는다? 통일을 그만둔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슈퍼챗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지금 세 번째 들어왔는데 제가 다 네. 이게 소개를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세범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임종석 발언의 어떤 여파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거. 아유, 문제 서울의 소리네요. 이 서울의 소리가 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로 넘어간 그 뭐 7시간입니까? 네. 그 녹취록 그 취재한 그 줄리 그거잖아요. 그게 줄리죠, 줄리. 네. 그게 저 이명수 그때도 기자인가? 네, 그때도 서울의 소리가 문제였고 이번에 그 디올 파우치 문제도 또 서울의 소리고. 서울의 소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서울의 소리 인터넷 매체입니다. 뭘 방송했냐면요. 9월 15일 날 그 추석 연휴 9월 15일이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네. 추석 연휴 이번 추석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도 자정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제 해가 지고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한 자정 시간대에 강아지들을 끌고 나와서 편의점에 앉아서 뭐 간단하게 음료수 마시고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똑같이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원들과 같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어떤 뭐 음료수나 이런 걸 좀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카 이제 찍었죠. 서울의 소리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 무슨 제보를 받아 누가 그 시간에 제보를 했어요? 뭐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차에 달려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지금 우리 PD님이 올려놓으셨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에 저기 그림을 조금만 올려보실래요? 그림을. 아주 그냥 용산에 이거 차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이제 그래? 저 제목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심야 계산책. 심야 계산책 즐긴다. 뭐 이렇게 해서 저걸 보도를 했는데 아이고 참. 저기 이제 크게 동그라미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인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호원들인데 네. 경호원들이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들고 이제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기자 등이 탄 차량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저게 과연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는 또 블랙박스에 찍힌 것까지 공개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아유 살 수가 없어. 아니 무슨 근데 저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요. 스토킹인가? 아니, 그 스토킹이죠, 참고로 인권을 무시하는 제가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카메라 이용한 촬영 죄가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찍은 거요. 예, 예. 네. 여성들 저렇게 잘못 찍으면은 공개하면 그건 완전히 또 그거 뭐 유포하는 걸 떠나서 찍는 거 촬영하는 자체도. 것만 해도 어. 성폭법으로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은 뭐 어떤 성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특정해가지고 찍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도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여자 아유 이쁘네 하면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걸로도 지금 다 기소를 하는 그런 세월이에요.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나? 아니, 지들은 기승전결이네.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이요. 우리 김건희 여사는 남자냐? 아, 나는 이 인간들은 도대체가 아니, 뭔지 진짜. 도찰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얘네는. 아니 그러니까 몰카 공작까지 하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의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말살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움직이기만 해도 그냥 시끄러워. 어떻게 아니, 이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저는 봤냐면, 아니 심야에 날씨가 더워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끌고 경호원들과 함께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산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문 열고 나가면은 집에 기르는 고양이 개들은 다 따라 나옵니다. 그쵸? 따라 나오죠. 예, 당연히. 우리 집 그 고양이 룽지도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은 끝까지 맞아요. 따라와가지고 문 열면은 순식간에 지가 먼저 액체설처럼 나가. 지가 먼저 나가요. 맞아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경호원들하고 그 군인들 이제 뭐 야식이라 좀 간식 샀대잖아요. 하려고 네. 나올라가니까 개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을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녀석들 데리고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야 그럼 가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를 왜냐면- 밤에 네. 경호원들 대동해가지고 개 산책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저게 뭐 뉴스거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진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저거는 관절을 지키는 경호 부대 군인들 경호 군인들 병사들을 간식 주려고 샀다고. 예. 이제 야간에 이제 지금 4조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4조 3교대.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즉 새벽에 근무하는 조들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출하니까 간식으로 사가져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요. So what? 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지금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소리는 원래 그런 매체라고 우리가 네.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일부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씹어요. 예.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잘못한다. 무슨 처신을 잘못한 거지? 그럼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서 하루도 나오지 말고 그냥 관저에 그냥 딱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특히 이런 좌파 매체들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말 뭐가 진짜 잘못된 건지를 좀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뭐 하면 그냥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뭐 문제 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한가한 소리다. 예. 그건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 비판하고 하는 거는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줄리 관련해서 그 서울의 소리가 대법원에서 네. 손해배상 벌금형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죠. 예.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죠. 예. 지금 재판 중인 거죠? 또 아니 이게 대법원 줄리 확정 관련해서? 1,000만 원 배상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아 그래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통화 거. 녹음. 네네네. 그 부분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을 규명하는 우리 저 PD님이 올려주셨는데 대선 앞두고 7시간 분량 통화 내역 공개 서울의 소리 1,000만 원 배상 확정. 저게 대법원 확정 판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모두의 그 말씀드린 최재영 목사 호소인에게 그 몰카 시계도 구해주고 디올 파우치도 구해주고 해서 찍어와. 그래서 최재영이 찍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무차별 방송을 하니까 그게 총선 때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서울의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약간 파파라치에 가까운 파파라치성 아주 급진 좌파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찰, 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벌이는 어떤 그런 취재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계속 고소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성폭법으로 한번 그것도 고발을 괜찮- 좀 한번 해볼까요? 그걸로 고발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종배 시의원이 아주 그냥 그 엄청 잘 싸우는 사람인데, 네, 뭐 아주 감각도 좋아요. 옛날에 그 고발도 사법시험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네, 분이잖아요. 사시 준비하다가 네. 이제 시민운동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서울시 시의원은 지금 TBS 공격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신문법 의거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얘기하고 인터넷 있습니다. 매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면 서울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 아마 취소를 해버려. 지난번에 그 전라도 가서 뉴스타파 등록하면 어떡하죠? 뭐 하는 거예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네. 뭐 그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오세훈 시장님이 이걸 좀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카톡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카톡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이 김건희 여사를 거의 스토킹하다시피 하는 이자들의 작전은 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기승전 윤석열 탄핵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 하나만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렇죠. 패버리면 된다. 김건희 여사 악마화하는 거죠. 네. 그렇기 그렇게 해서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최재형이나 이거 서울의 소리나 심야 계산책은 좋은 거지. 아주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에. 아니 그러니까 낮에 진짜 뜨거워갖고 계산책 못 그리고 시키거든요. 대통령이 영부인이 낮 시간대에 돌아다니면 또 출퇴근 시간에 돌아다니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요.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피해서 강아지 몰고 경호원들과 같이 그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수 등 사온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게 서울의 소리나 이런 데 노출되면 꼭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또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 이 근저에 깔려 있는 못된 버르장머리가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 안 망한다.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탄핵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프레임이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 계속 높여가지고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아까 뭐 서영교도 국정농단 얘기 또 꺼냈잖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이 하고. 방송을 오는데 네. 건널목에 네. 진보당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진보 거기 진짜 보니까 열심히 달아요. 뭐라고 카피가 돼 있냐면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최순실이 대통령이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고 끌어오르는 민심의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폭발하게 만들려는 전략 전술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10월 달인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 문재인이가 그 추석 선물로 대통령 선물로 쫙 뿌렸는데 거기에 박스에 어떻게 써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써놨어. 대통령이야 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나 그래서 나는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없고 아유. 생각도 안 했는데 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동 대통령이었다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낸 선거에는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선물 박스에는 부부. 그렇죠.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라고 쓰여 있어요. 네, 진짜 민주당 진짜. 아니 솔직히 김정수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도 이제 영부인이잖아요. 지금 과거 거 지금 드러내는 거 보세요. 김건희 여사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이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아니 21대 국회 때 즉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김정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뭐 스토킹 하라는 소리 나는데 공천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아니 김정숙 대통령 전용기 타고 아니, 예정에 고소 놓고 고발하고. 타지 말. 아니 타지마할뿐만 아니라 무슨 해외에 갔을 때도 체코 남미 가는데 체코를 네. 왜 가? 아니 그리고 김정수 여사 그 앞질러 갖고 막 손 네. 들면서 가는 거 이러고 봤죠? 얘기해.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진짜 그 대통령 항공기 딱 탈 때도 국적기 그 타는데도 탈 때도 먼저 올라가 막. 홍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 갈 때도 인사하는데 그 나라에 도착해서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야? 어디야? 거기 도착해서도 막 앞질러서 혼자 손 흔들면서 가고 문재인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아니 근데 그때 왜 매체들은 그걸 왜 계속 때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굉장히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들이 그렇게 그때 떠들었으면 김정숙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다가 안 삼았어요. 특히 몰랐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나오면 지금 뭐 난리를 치잖아요. MBC는 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 단독 외교. 그렇죠. 단독 그리고 외교. 단독 외교. 네가 대통령이야. 아니 단독 외교에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그다음에 그 뭐예요? 유쾌한 김정숙? 네. 뭐 뭐예요? 모름 그런 거 별명도 달아줬잖아요. 육회한. 육회. 유쾌한 김정숙. 막 이래가지고 네. 엄청 띄웠잖아요. 뭐 네. 그 나서는 것도 네. 좋게 얘기하고. 근데 참, 아유 참 우리 진짜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언론도 됐어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때가 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판문점 회의장 그 중간에서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게 그 현장 장면이 큰 모니터를 통해서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내 외신 기자들이 다 모이는 거기 프레스센터에서 네, 프레스센터에. 그게 화면이 딱 나오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연락소 폭파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지금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기자들, 대한민국 언론인들 상당수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정치 쇼에 넘어가가지고 그 쇼에 넘어가가지고 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론은 잘 책임지지 않죠. 책임의 어떤 자유에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아, 근데 지금 또 시끄러운 데가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서울시 교육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요.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박 대표님이 전문가님. 우리가 우파 보수 진영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또 간사 역할을 했었잖아요. 단일화 과정에. 근데 제가 이번에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2022년도 판박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022년에 누가 나왔죠? 2022년도에는 그 지금 불출마 선언한 박선영 전 교수. 그다음에 조영달 서울대학교 전 조영달. 교수. 그다음에 이번에 출마한 조전혁.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조금 분소 후보다라고 해가지고 뭐 또 몇 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5명이 단일화 과정을 했었지만 결국에 그때도 자기로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 과정 내내 딴지 걸고 단일화 기구를 공격하고 단일화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로 단일화가 안 되면 뛰쳐나갈 수도 있다는 명분 쌓기거든요. 그걸 이제 조영달 교수가 그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선영 교수는 이제 마지막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도에 그랬던 일을 이번에 또 후보들이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후보들이 지금 그 통대위라고 해가지고 단일화 기구가 출범을 처음 했을 때 박유연이라는 바른교육 무슨 국민연합 그쪽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범사련이 또 양쪽에서 깃발을 들었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일화 기구가 또 합쳐졌었어요. 그래서 범사련이 들어왔다가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또 범사련이 뛰쳐나갑니다. 또 나갔죠. 예, 또 뭐 맹공격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통대위는 그 손병두 총장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 22년도엔 여론조사 60% 그다음에 선출인단이라고 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좀 투표권을 갖고 우리 후보는 우리가 뽑는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때 그런 거에 합의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게 합의가 다 지금 무의미한 게요.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진행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후보가 계속해서 이 직함 문제 가지고 두 후보죠. 두 후보가 조전혁 후보의 직함을 문제를 가지고 이 직함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 직함 쓰지 마라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조전혁 후보 쪽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음. 그래서 직함을 바꿨다고요. 그리고 직함 말고도 이제 문항 문제 가지고도 또 싸우거든요, 후보들은. 그러니까 문항을 적합한 후보냐 선호도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불리가 있으니까 그 질문 가지고도 많이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합의를 했다면서요? 합의했죠. 합의했는데 또 안양호 후보 쪽에서 또 뭐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안 써준 거에 가지고도 또 얘기를 꺼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루하루 맨날 달라지니까 또 이제 반박하는 보도자를 또 내고 어허. 두 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한테도 기사 안 쓰고 싶대. 기사 쓰면 다시 오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을 텐데. 21일, 22일 날 이틀 동안 여론조사 했어요. 했어요. 여론조사 했고 그럼 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 결과는 모르겠고 일단 샘플이 샘플을. 다 찼다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500명, 500명. 지금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500명, 이쪽에서 500명 해서 1000명을 이제 여론조사 한 걸 합쳐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샘플이 뭐 보도 자료를 보면 샘플이 21일 날 하루 만에 찼다. 그러니까 좀 빨리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빨리 발표하는 걸 또 하지 마라. 또 이래가지고 25일로 늦춰라. 이래서 지금 25일 날 내일이죠. 내일 11시에 예. 원래 발표예요. 근데 이게 예. 문제가 결과. 아니라 또 다른 단일화 기구, 예. 단일화 기구라는 곳이 또 만들어져서 거기서 누가 잘하나 공개 오디션에 갖고 뽑겠다 이거예요. 아니 후보 등록이 언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26일, 27일입니다. 양이틀. 아니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또 근데 단일화 오늘 기구? 무슨 뭐 한대요. 어허. 누가 잘하나 공개 오디션. 이거 거기에 큰일이네, 이제 후보가 이게. 누가 나오느냐. 그럼 이제 거기에 야, 후보에 또 나온 사람들이 참, 있으면 안 나온 후보는 또 단일화를 할 뭐 저기가 없다. 큰일입니다. 뭐 이러면서 또 비난하겠죠. 큰일입니다. 이게 후보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 기구도요. 자기가 단일화 기구, 자기가 단일화를 추진하는 사람 이게 주도권 싸움. 이게 지금 결국 범사론이 그거 아니에요. 나가서 지금 통대위에서 단일 후보 나와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또 성명서 여러 번 냈잖아요. 네.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십수년 동안 좌파 교육감들 광노현한테 주고 조희연 3번 당선시키고 이 짓을 해온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후보들이 정말 진짜 저는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좌파 교육감들은 어때요? 그에 반해서 지금 예상을 뒤엎고 광노현이 사실 여론조사 1위였잖아요. 노컷뉴스에서 난. 거기서 14점 몇 프로를 14.4%인가 해가지고 1위였어요. 예. 그 진보들 후보들 중에.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단일화 기구에서 거기도 똑같아요.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선출인단 투표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투표를 9천 몇 명이 신청을 해서 7천 몇 명이 투표를 했대요. 그 투표한 거 하고 해서 1차 컷오프를 했거든요. 심사에서. 근데 1차 컷오프에서 컷오프가 광노현이. 됐어요. 광노현 탈락. 광노현이. 탈락이 됐어요. 근데 광노현이 태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 승복하겠다. 깨끗이 승복하고 우리가 이기도록 이 정권을 심판하는 교육감 선거가 되겠대지.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승복하는데 윤석열 탄핵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 정권 심판하는 교육감이 건, 대통령 탄핵하는 자리인가? 그러니까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개나 줘버리는 그렇죠.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는 아마 강신만, 정근식, 홍재남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압축이 될 거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이 모릅니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이 또 우파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또 난립해가지고 또 좌파 교육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도요. 이게 지금 방해하는 게 이게 진짜 나쁜 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해서 뭐 15% 받으면 보전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10% 받으면 10% 이상 받으면 어쨌든 50% 받으니까 그러면서 인지도도 높이고 욕 먹는 거지 인지도 높이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결과 나오면 그냥 1등한 사람한테
보수가 단결을 해야 돼요. 개딸들 그렇죠. 하는 거 봤잖아요. 아래로부터의 단결을 해줘야 아래로부터의 돼. 단결을 해서 내일 발표나는 사람한테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교육감 선거까지 네. 승리로 가는 게 내일 그게 내일 그 우리 여론조사 과제라고 결과 생각합니다. 네. 몇 시라고 했죠? 11시. 내일 11시에 11시 발표한다는 발표하면 것 같더라고요. 네. 오후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기사를 보시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시 교육감 유권자님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보수 언론들한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내일 뭐 단일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반쪽짜리 단일화다 이런 그런 말 소리 좀 하지 쓰지 마. 마세요. 제발 진짜. 이 단일화 과정을 겪거나 지켜본 사람은 그 반쪽짜리 단일화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마지막 광고 듣고 클로징 멘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환신골드 오늘 뉴스 정리하면서 환신골드 광고 보시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환신골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4년 9월 오늘 며칠인가요? 24일이네요. 네.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하늘이 엄청 높습니다. 구름도 별로 없고 굉장히 눈부십니다. 야외 다니실 때는 선글라스를 좀 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 싶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1시간 20분 동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또 마무리는 너무 마무리는 우아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전국은 시끄럽고 또 정말 그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혈압 오르는 그런 뉴스들이 많지만 오늘 이 날씨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멸콩TV 오늘 낮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